이제 됐지? 예스. 자, 잘생긴 찬호와 함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런 거야? 농담. 시작 멘트를 고정을 하기로 했어요. 나만 알고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슬 유식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웃지 맙시다. 네. 그럼 네가 할래? 아니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주인공은 네. 개념 미술가이시기 저희가 때문에. 은둔이라는 타이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는데 네, 잠깐 쉰 사이에 300~400명이 이제 사라지셨고요. 네, 떠나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저희는 은둔의 고퀄 방송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인사는 제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찬우 양이 해주시겠죠. 아니에요. 인사는 계속 이쪽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찬우 양은 오면 해주실 거야. 아, 찬우 양? 찬우 양 언제 오요? 대배우 찬우는 안 해주겠지만, 네. 그러면 찬우 양님 빨리 오셔야겠네. 어디 가셨나? 오지 않으셔. 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유식을 진행하고 있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고요. 네, 저는 배우 최찬우입니다. 네, 대배우 최찬우 씨께서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유식을 함께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래 오늘 다솜양이랑 그 뭐라 그러죠? 역사 정리?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미술사 간단 정리를 원래 진행을 해서 헬레니즘 편을 했어야 됐는데 네네. 또 대배우 최찬우 씨가 다음 주에 또 스케줄이 있으셔서 또 시간 조절이 요번 주 오늘밖에 안 된다는 또 이런 그 아주 그 바쁜 그런 일정을 듣고 저희가 그럼요, 맞춰드려야죠 대배우님 이러면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만드시는데 네, 다음 주에 공연도 아니죠. 들어가고 말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일정 조절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 찬우 씨와 함께 진행하는 회차를 먼저 하게 됐고요. 뭔가 네. 일은 없는데 네. 뭔가 안 하는 것 같은데 바빠요. 뭔가 그 이것저것 막 연습하고 이러느라 지금 시간이 좀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연습을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바빠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몰라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주제랑 연관성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없는데 뭔가 있어요. 그래서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대표 지찬우 씨와 함께 진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네. 오늘의 주제는 그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미학조 잡담 시리즈를 오랜만에 한번 또 가지고 왔어요. 또 찬우 씨가 골라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 아는 모나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이고요. 이 글은 막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좀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데 그렇다고 맞아요. 또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역시 저희 구름 제작자들이라는 이 성향이랑 비슷하게 답을 내놓기보다는 그죠. 물음표를 좀 던져주면서 생각할 그쵸. 거리를 정말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기도 해요. 또 제가 한번 잘 골랐네요. 그럼요. 그죠. 역시 또 늘 이 촉은 이 배우의 촉이라는 건 좀 다르죠, 그죠? 오늘 유독 이렇게 배우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제가 지금 저기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늘 너무 막 나는 늘 이렇게 오둥둥둥 어부바 이제 내려올 때는 되지 않았나.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지 않나.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나리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당연히 제목에 모나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너무 왜 당연한 말을 이렇게 되게 대단하게 말하세요? 그런 거야? 약간 그랬어? 저 간단하게 네. 이렇게 들어가죠. 어떻게 이 글을 보시고 또 하셨는지. 저는 이제 이윤 씨가 이제 글을 작성하신 글들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글을 골랐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항상 제가 어려운 걸 골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난해하지 않고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 조금 명확한 이제 주제를 선정을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근데 또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모나리자라는 단어 키워드가 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또 작년 이제 초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도 모나리자를 처음 그때 봐가지고 그 기억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글도 되게 본문 내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키워드적인 면에서도 있고 저도 어쨌든 같은 연기를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본질적인 걸 많이 놓치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한번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이 조금 더 옳은 방향성인지 조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모두가 다 아는 모나리자라는 글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되게 네네. 막 특별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역시 아닙니다. 대배우의 어휘력과 함께는 말도 그냥 글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모나리자가 되게 유명한 그림인 것도 있지만 그 유명함과 함께 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요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반으로 갈리잖아요. 어떻게 갈리나요? 반 이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본 사람들은 실망감을 가지는 사람이 은근 많으니까. 그 중에 반이 저예요. 그죠? 그 중에 많이 접니다. 저는 약간 원래 그 그림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막 이렇게 감정을 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막 실망감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건 있었어요. 약간 생각한 것보다 엄청 작구나. 그냥 이 감정 때문에 근데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뭔가 막 모나리자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막 정말 정말 그 막 어디 뭐 천국에서 내려왔을 것 같은 그런 그림에 대한 이미지가 막 있잖아요. 막 그 정도는 아니야? 네. 아, 그래? 정답이고요. 천국에서 내려왔죠. 그냥 뭔가 막 그럼요. 이런 환상에 휩싸였을 그죠. 것 같은 막 엄청난 그림일 거라. 최소한 그 엄청난 거대한 크기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그죠, 맞아요. 할 거죠. 맞아요. 아니면 정말 일반적인 추상화 크기 정도는 되겠거니 하는데 그죠. 이게 정말 거의 뭐 A3 정도 크기죠? 거의 정말 A3도 좀 큰 크기 아닌가? 딱 A3 정도인 걸로 아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4 2장 붙여놓은 듯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심지어 이게 환경이라는 거 거기에 이제 그 전시 환경이 그 루브르에 들어온 사람들은 꼭 모나리자를 지나쳐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그걸 보려고 맞아요. 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막 여기저기서 다 와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다 들이대고 있고 카메라 들이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감상한다라는 조용하게 감상한다라는 느낌을 사실 만들기가 좀 그래요. 맞아요. 물론 저는 그림을 감상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뭐 그냥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감상하거든요. 어떤 걸 감상하시죠? 모나리자를 열심히 카메라로 담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감상하는 타입인 거거든요. 되게 이렇게 떨어져서 뭐 관찰을 많이 하시죠.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서 이런 현상을 좋아하는 거죠. 저 작은 그림을 이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담기 위해서 와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또 모나리자 한번 봤으니까 또 한번 사진 남겨줘야 되거든요. 저도 멀리서 보면서 사진을 한 장 찍었거든요. 아 본인 얼굴 나오는 셀카를? 아니 셀카는 아니고 셀카는 안 찍고. 모나리자다 이러면서 모나리자를. 근데 사실 저도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루브르에 그때 갔었을 때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넓잖아요, 그게. 그래서 넓어가지고 어느 칸에 어느 전시가 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사람이 많고 핸드폰 막 뭐가 많길래 저 뭐지 하고 갔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뭐 되게 유명한 사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었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초등학교 뭐 교과서나 어떤 미술 서적을 보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와 관련된 어떤 다큐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쵸. 그거를 제가 실제로 처음 딱 봤었던 그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뭔가 기대감 차서 와 이거 봐야지 이 느낌이 아니라 사람이 많네? 뭐지? 하고 갔는데 되게 작은 이제 액자 속에 있으니까 진짜 정말 그 전시장 크기랑 사람들 양에 비하면 정말 코딱지만하다는 맞아요. 그런 진짜 표현이 반비례 가능한 엄청나게 작은 크기를 사실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그 루브르 들어가는 사람들 주로 그냥 처음에 따라가면은 다 모나리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따라가면 모나리자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뭔가 그래서 이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거의 전 세계에서 약간 그 교육이라는 거를 진행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나리자는 아마 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고 계시죠. 모나리자라는 그림. 그래서 이거를 진짜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이랑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그림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그림 가지고 정말 별별 연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막 엑스레이로 찍고 뭐 CT로 찍고 MRI를 찍고 막 별걸 다 한 거예요. 어디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대요. 이게 안에 속옷까지 그려져 있다라는 말도 저는 어디서 듣기는 했거든요. 저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은 본 건데 그러니까 옷을 한겹 입히듯이 정말 그렸다라는
그러니까 안에 그릴 때 우리는 뭐 색감이나 해서 바로 옷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안에 속옷이랑 이런 것도 그려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온대요. 변태 아니에요? 뭐 그 당시 그렇게 예술가들이 디테일하게. 그림을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건데. 와. 근데 이것도 저도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냥 어떤 네. 가능성적인. 그렇죠.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도 어떻게 보면은 대중성이라는 거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술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면은 유명 작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명 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투자 같은 걸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단 후원 같은 거죠. 뭔가 어떤 연구를 계속 하고 싶은데 후원을 받아서 영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후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등으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나리자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이 모델이 누구냐에 대한 말도 정말 많고. 맞아요. 모델이 뭐 제가 아까 살짝 찾아봤는데 그 원래 이 사람이 피렌체랑 이런 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르네상스 화가니까. 네. 그래서 뭐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 이런 거는 제가 다 못 외우잖아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래요. 아내가 이제 이게 모나리자라는 게 리사 여사라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의 성함이 리사여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조르조 바살이라는 사람이 언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조르조 바살이라는 사람이 그 르네상스 시기에 있는 거의 모든 예술가들의 이런 일대기 같은 거를 좀 글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예술가지만. 그래서 왜 우리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이 조르조 바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예술가들을 보고 다니고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술가에 대한 글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화가들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화가라고 하긴 그렇고 좀 예술가들이라고 하죠. 조각하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글을 정리까지 한 거죠. 약간 리포터네요, 그럼. 거의 약간 그런 거죠. 본인이 근데 예술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조르조 바사리가 한국어로는 예술가 열전인데요. 지금 영어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책을 남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가 그래서 많이 알려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말 하더라고요. 이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서 남긴 글이 아니라는 말도 있기는 하대요. 뭐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건가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럴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조르조 바사리가 남긴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뭐 사실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되게 유명한 이유는 그 다빈치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유품으로 가지고 있어, 거의 유품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품 안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겠죠? 어디 누구한테 보내지 않고 본인이 계속 가지고 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년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결국에는 이게 프랑스 루브르에 있는 게 마지막에 프랑스 국왕이 조금 그 다빈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프랑스에 가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말이 있대요. 국왕품에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왕이 이거 뭐 욕실에다가 걸어놓는 그림으로 이걸 썼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국왕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광을 주는 거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국왕의 욕실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게.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씻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면 그 욕조에 누워 있을 때 딱 보이는 그런 곳에 두지는 않았겠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장식의 일부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놨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습기가 많은 욕실에 그쵸. 있다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 당시에 아마 쩍쩍 갈라진 이런 형태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네. 어쨌든 그러다가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말 마지막 역작처럼 그 보관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무시를 못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걸요? 그게 막 그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푸마토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윤곽선을 확실하게 잡지 않고 그리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선을
되게 확실하게 그리는 게 약간 미켈란젤로나 이런 쪽이고 네. 라파엘로나 네네네. 라파엘로가 아니라 보티첼리나 이런 네. 쪽이라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거랑 반대로 선을 약간 흐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펜붓이라 그래서 유화 마지막에 좀 마르기 직전에 네네. 이렇게 좀 부채꼴로 된 붓으로 이렇게 긁어줘요. 오. 그런 스킬이 있대요. 근데 저는 뭐 그림을 그렇게까지는 그리지 않아서 저도 네. 한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흩날려주면은 이게 환상적인 분위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약간 천국에서 내려온 듯한 느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뒷배경을 조금 환상적으로 그리는 걸로 유명해요. 원래 그분은 모든 작품들이 다 뭐 그런 그게 식인가요? 의도한 걸 수도 있겠는데 뒷배경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그 원래 피렌체 르네상스 이런 데에서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보면은 뒤에 배경에는 그려져 있는 이런 사물 자체들이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고 좀 약간 좀 흐릿흐릿하고 조금 그런 느낌인 거죠. 물질 자체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하다고. 그런 기술적인 게 뭐 약간 그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 배운 사람으로서는 그런 걸 잘 못 보니까 저는 이런 요소를 좀 배제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 그림이 일반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저는 이 부분에 네네.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 배운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하는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닌 것 저도 그렇게 같은데?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제가 하는 일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대중성이라면 대중성, 그리고 뭔가 예술이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소수 인원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술적인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러는 게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 영화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구도가 뭐 몇 도에서 그죠. 이러는 게 굉장한 황금 비율인데 여기서 위아래로 얼마를 잘라줘서 뭐 갑자기 화면 비율이 4대 3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갑자기 뭐 긴박감을 주고 이러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반 관객으로서는 화면 자체가 긴박감을 줘야 나한테 긴박감을 그쵸. 주는 거지. 이 맞아요. 긴박감을 주려고 이렇게 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보는 그러니까요. 게 사실 땡이니까.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 배운 사람들끼리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는 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만에 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3,000보로 시작하자마자 빠져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 갔어. 약간 그래도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근데 이게 글 자체에서는 그 모나리자를 진짜로 본 적이 있는 사람과 그냥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야기하는 게 핵심적인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막 그런 중간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원본을 보았다. 복제품을 보았다. 아니면 그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본을 보는 거랑 복제품을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모나리자를 보는 거랑 얘가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복제된 다큐멘터리나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책에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원본을 보았든 사진으로 영상으로 만났든 이거를 그냥 알고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하러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본을 보지 않고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고서 알고 있는 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 지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냥은 그 왜 사진이랑 영상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쨌든 200~300년이 넘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좀 그 대답이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요? 아니에요.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영혼 절대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뭔가 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타이밍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미술품 원본이 존재하는 미술품에서도 원본이 불에 타버리거나 아니면 소실되거나 뭐 도난을 당했거나 해가지고
더 이상 원본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는 이런 복제품을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사진이나 영상 작품에서는 애초에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정말 사진 작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는 그 사진이나 영상이나 드라마 이런 분야 미디어 예술 분야는 원본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진, 영화, 이런 다큐멘터리 모든 게 원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잖아요. 네. 이게 원본의 그림이 사라진 사진과 영상만 남은 이 그림을 바라보는 거랑 어떻게 보면 환경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두 개가 되게 비슷한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간 옛날에도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음 되게 이상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진품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연예인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만 저희를 접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품이 더 이상 불에 타버려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품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그 진품과 가품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복제품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 복제품을 보는 거가 진품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진품을 본 게 훨씬 더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인 것처럼 맞아요.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술 감상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제품을 보고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없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제는 저도 쉬울 줄 알고 골랐던 글이 오늘도 역시 저에게 그렇죠. 혼란스러움을 또 가져오는 그런 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짜증나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품을 볼 때도 이게 진품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500년 이상이 지난 그림이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모나리자 그 그림도 구광 욕실에 걸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변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그림이 네.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 하늘색이 원래 하늘에 있는 색깔이 굉장히 하늘색이었었다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거의 좀 우중충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중충한 이미지가 되게 예술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림들이 대부분 우중충하거든요. 근데 그게 변색이 되게 많이 되어가지고 우중충하게 바뀐 거죠. 약간 누렇게 변하잖아요. 원래 누렇게 변하지 않고 굉장히 조금 더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칠한 것 같은 원색적인 색감이 더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오래되면서 약간은 누렇게 변하는 거죠. 오래되면 누렇게 변하잖아요, 물건들이. 그쵸. 심지어 옛날에는 초 뒤에다가 그림을 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그을리거나 그죠. 그을리거나 그 초가 날아가면서 그게 앉는데요.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약간 왜 화가들이 칠을 여러 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붓 한 번 칠한 거 정도는 벗겨내는 정도로 복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변하는 그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도 진품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가 500년 진품일까? 전에 이 다빈치가 그렸던 거에 대한 진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품을 바라본다는 의미와 같은 것일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예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연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작품을 보고서 또 가지는 이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러기 위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주로 후자 쪽에 있는 감상법을 좀 택하는 편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전문가들이 뭔가를 할 때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이야기이고 어떠한 주제성이고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연기를 하면서 제일 크게 중점을 두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말이 담고 있는 내포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를 가장 그죠. 찾는 작품 거를 전체에서 중요시 그 대사 하나로 생각하는데, 가지는 의미들이 네네.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언제죠? 저희가 몇 회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떤 그림을 감상하는 이런 걸 맞아요, 얘기했었을 때 그때도 아마 이게 살짝 언급이 됐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기억나는 게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네네, 밤. 그 밤에서 별 해는 밤인가? 네. 아무튼 뭐 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렸고 어떤 화풍이고 뭐 저한테는 그 사실 중요하진 그죠. 않아요. 그냥 그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전달해져 오는지가 중요한 그림인데 근데 말 듣고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게 이게 진짜고 가짜의 잣대에 맞춰서 보는 것들이 올바른 어떠한 관람법, 어떤 가치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번 짚고 넘어가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사실 그걸 수도 있거든요. 너는 가짜를 봤니? 나는 진짜를 봤다. 라는 것처럼 네. 내 개인적으로 미술 감상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회적으로서의 미술 감상을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이라는 게 그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이 그림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따지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관객 한 명 한 명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그 관객분들이 어떻게 봤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기술이 어떤 게 사용이 됐고 언제 그려졌고 왜 이게 유명하고 다빈치가 언제까지 이 그림을 그렸고 막 이런 걸 따지는 거가 이게 뭔가 이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좋아서 알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면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막 옛날에 그래서 나는 너가 그런 게 되게 부러웠던 게 사실 제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별 해는 밤 고흐의 그거를 보고서 뭐 새벽을 떠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걸 네. 좀 느꼈죠. 약간 그런 걸 떠올렸다 그랬잖아요. 저는 네. 그게 안 되거든요. 냉혈한 인간. 근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라는 그 직업과 굉장히 잘 맞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정말 개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부분을 캐치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에 약간 좀 더 집중을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작품을 좋아하는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림 앞에 가가지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막 분석적으로 다가가고 이러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상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굉장히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게 내 개인적인 감정일 수는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 막 그림을 보면서 새벽을 느꼈다 뭐 이러는 것도 한번 느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끼게 해드려요? 어떻게 하려고? 찬우 씨의 연기에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여기 이런 걸 왜 하고 있어, 그죠? 이런 걸 왜 하는 게 아니라, 에이, 또 말을 왜 또 그렇게 합니까? 에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개인적인 거랑 사회적인 거의 차이가 이 진품과 가품을 따지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정말로. 물론 그 막 진품을 보고서 어쨌든 진품을 보고서 느낀 거였나요, 그죠? 그렇죠. 진품을 보고서 느낀 거였는데 가품의 이미지를 보고서도 느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말이 나서 하는데 제가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니까 되게 사실 유명한 어떤 그림들은 이미 책 속에서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도 사실 뭐랄까요,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 아니요, 그냥 너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었고 그냥 그런 서적이나 이런 데에서 본 제 느낌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그림이구나. 딱 이 정도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그 그림을 딱 마주하는 순간 뭐랄까요, 그 그림에 있는 어떤 색감,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뭐 화소가 좋은 뭐 어떤 그죠.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든 보는 것과랑은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그게 모순이라는 그게 하나의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진품을 볼 때 그 터치감이나 이런 걸 막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터치감이나 이런 게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색감이 변하고 터치감이 조금 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진짜일까? 그죠. 약간 이게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진짜인 건 맞죠. 근데 뭔가 색감도 옛날이랑 다른 거고 한 건데 진짜를 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걸까라는 말장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이윤 씨 아세요 혹시? 아 그분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은 운둔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희 그룹 내부에서도 저밖에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분 참. 뭐 저희 그룹이 그 찬우 씨랑 다솜 씨랑 한 분 더 이렇게밖에 없고 그 이윤 씨가 있는 거지만 이윤 씨 연락처는 저밖에 모르거든요.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한번 만나뵙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게 약간 그래서 그게 가능을 한 거죠. 약간 내가 진품을 본다는 거가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막 그 고우가 그렸을 때 당장의 그림을 봤을 때만이 정말 진품일까? 그럼 동훈 씨가 갖고 있는 진품을 본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고흐의 손에 마지막에 닿아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특별하다 느낀다라는 쪽이에요. 사진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인쇄기가 뽑아낸 거고 이런 거니까 네.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정밀하게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그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붓터치까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개가 그 그림이 만약에 두 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붓터치까지 정말 똑같이 기계가 그려냈어요. 근데 이쪽이 고흐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쪽에 눈을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이런 터치감이나 색감이나 오히려 사실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흐가 그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매력적인 거죠. 기계가 똑같이 그 터치감을 가지고서 했는데도 이쪽에만 눈이 간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 터치감 때문에 보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지금까지만 이렇게 해왔던 이윤 씨가 해왔던 말이랑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게 진품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변색이 되든 뭘 어떻게 되든 고흐가 그렸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를 굉장히 상승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술의 애매함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화자가 그러니까 행위자가 누구냐. 그쵸. 약간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기계가 하면은 기계가 한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기계가 인격체를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계가 유명해지면은 마치 펭수가 유명해지듯이 펭수 안에 계신 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펭수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게 그 고흐라는 캐릭터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건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렸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이런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품에 그니까요. 그건 저도 참 신기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 그림이 뭔가 의미가 있긴 했는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있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는 그렸는데 색칠은 제자가 한 이런 또 사례도 있대요. 그런 그림도 있대요. 그리고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인물은 되게 굉장히 젊어졌는데 똑같은 그 모나리자라고 한 그림이 또 영국에도 하나 더 있어요. 다빈치가 그린 게 맞대요. 그래요? 네. 굉장히 젊어요. 그 여성은. 그리고 또 제자가 그린 그림에는 눈썹이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눈썹이 있었는데 지워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학설을 또 그 그림으로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많은 연구가 펼쳐지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원본, 진품, 가품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품이 정말 진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는 이게 막 뭐 정말 그 진품이 딱 만들었을 때의 이미지랑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그 진품, 그 작가에 의해서 정말 그려진 진품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정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정말 사람을 뭔가 알겠는데 굳이 이걸 내가 알아야 되나 싶으면서도
약간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는 조금 성향이 좀 있는데 이걸 할 때마다 안 돼요. 항상 안 돼요. 이걸 할 때마다 이 구름 제작자들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주시고 계신 분이 이윤 씨거든요. 그래서 답을 내면은 생각할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구름 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람들이라는 저는 이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막 작품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한다면 이윤 씨는 글로써 그 연락처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사 컬렉터라는 그것도 제가 지어줬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자 그 진품과 가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어떤 가품의 그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나 남겨져 있는 기록들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진품도 어떻게 보면 진품이 아닐 수 있는데 진품 가품을 나누는 거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도 단어만 바꿔서 계속 문장 반복하고 있는 거 알아요? 참. 그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흐가 그렸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러면은 또 가품에 대한 이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또 구름 제작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좀 있으면 안 될까요? 한 명이라도. 너가 해. 제가 할까요?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또 이게 이 가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가치가 또 사라지지가 않는 게 저는 또 이게 미디어 예술 분야에서는 이 가품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또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진품이 없거나 모든 게 다 진품이거나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거가 그 사진을 찍어놓고 뽑아놓으면은 이게 크게 뽑느냐 작게 뽑느냐 이 정도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큰 사진으로 보면 원본이고 작은 사진으로 보면 원본이 아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사진을 찍은 그 작가가 이 사진이 원본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 사진은 원본이 되고 다른 건 가품이 되는 그런 느낌은 또 존재는 해요. 제가 옛날에 약간 썼던 에세이 중에서는 또 이윤 씨에 비하면 또 좀 떨어지지만 네네.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그 그림을 찍다 사진을 그리다 약간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약간 사진도 그림을 그리는 도구와 하나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진이랑 그림이 좀 다른 매체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두 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고흐가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놓고 요거만 진품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랑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고 여러 개를 프린트한 다음에 요거만 진품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가 개념 미술을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이미 굉장히 옛날부터 개념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든 이미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 작가가 이거를 진품이라고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또 현대에 오면서 되게 또 재밌어지는 거는 작가가 사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옛날에 그 고흐가 여러 개를 그려놨는데 얘는 가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연습 삼아 그려본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진품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미 작가는 사망을 했고 이 과정이 약간 우리가 그 가품의 영화 같은 거를 쫙 다 보면서 영화 같은 걸 보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잖아요. 네네. 막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거랑 그 지금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고흐가 진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진품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은 거죠. 결국에는 맞아요. 그냥 개념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지 조금 더 말하면 이미지의 싸움이라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 미술이라는 게 뭔가 현대에 들어가지고 새로 나타난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옛날부터 되게 개념적인 형태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미디어나 이런 거나 이게 좀 다분화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확고하게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글로 정리한 적이 없어서 지금 말을 굉장히 횡설수설하게 해놨는데 약간 요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개념 미술가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요즘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세분화가 왜 되었을까요? 사진이랑 영상 때문이죠. 딱
가장 강력한 건 그거죠. 사진이랑 영상이라는 기술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걸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만으로도 대단한데, 이게 디지털화되고 텔레비전이 나오고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핸드폰, 그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게 심지어 굉장히 많이 뿌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 기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세상이 변화를 했거든요. 인쇄 기술이 나왔을 때 그때는 책을 하나 하려면 사람이 수기로 하나하나 적어야 되니까 책 한 권을 쓰는데 몇 달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쓰여진 책도 복사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책 계속 복사하는 거였거든요. 직접 쓰면서. 네네. 그거 체크하면서 자기 틀린 글 있나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인쇄 기술이 나타나면서 책을 하루에 몇 권씩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종교 개혁이 그 거의 약간 인쇄 기술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왜요? 종교 개혁이라는 거의 시작점이 약간은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만 글이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성직자에게 듣는 거죠. 라틴어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왜 근데 물은 조금 고이면 썩는 법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한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미지가 조금은 될 수 있는 게 되면서, 그래서 왜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돈 주고서 그 죄를 이렇게 씻어주겠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까먹었다. 그런 거를 팔아요. 그래요? 그 대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필요한데, 네네. 너 지금 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면은 너가 지금 현대 이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아까 면죄부를 판매한다 그러죠. 면죄부 판매를 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네네. 그거가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황청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이 자기네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인쇄돼가지고 퍼져 나갔는데 읽어본 거죠. 근데 그 어디에도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럼 면죄부는 교황청이 만들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종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웃겨요. 원래 보수파라는 거는 아끼고 이러는 사람들인 것 같은 보수파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보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이런다면서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보수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원래 그 교황청이나 이런 쪽이 보수 교회인 거죠. 걔네는 굉장히 화려함을 추구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종교 개혁을 요구를 하는 이런 마틴 루터교나 이런 새로운 단체들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검소한 교회를 짓고, 지금 이미지랑 굉장히 다른 그 당시에 이런 다른 차이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인쇄 기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세상이 변화를 했는데, 지금 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쫙 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갑자기. 지금 근데 우리 그거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만 하면은 수백 명만, 수만 명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봐줘서 그렇지. 유튜브나 이런 거 해서 누구나 다 수백만 명씩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보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쵸.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변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진품, 가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미디어로 빠지고 이런 차이들을 느낄 수 있는 글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현대사회에 대한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정말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논문까지 내고 한다면은 정말 현대 철학, 현대가 시작되던 이런 이 복제물이 나타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복제라고 하면은 책을 보면서 수도사가 받아 적는 게 복제였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복제였는데, 인쇄기로 뽑으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복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진은 또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그림 가품 같은 거 본다고 해가지고 안다라고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원본을. 네네. 가품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지금은 사진을 보면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미디어의 발전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현대인들의 지식 안에서. 네. 멋있는데요? 뭐가요? 이런 이게 되게 말장난 같지만 되게 현대 철학 이론에서 많이 논해지던 부분이고, 물론 지금은 약간은 이제 이렇게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게 나오면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들인 거죠. 네.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피곤하네요, 그죠? 저 빨리 하고 이제 슬슬 맛있는 밥이나 맛있는 밥이나 좀 먹으러 맞죠. 네. 그리고 뭐죠?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막 이거를 이야기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 공간으로 이쪽으로 옮기면서 찬우 씨는 이거를 같이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다솜냥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액세서리 브랜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거 브랜드 명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하려고 디자인적인 부분이랑 원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출판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성공을 했을 때 출판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글은 천천히 준비를 계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출판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다른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춤을 열었는데 이거 뭐 팔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좀 이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거라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리카큐님은 제가 댓글로도 아마 오늘 이거 방송을 하고 나서 남겨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저희 구름제약자들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 뭐죠?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 10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도 돼요? 그럼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회차를 우리가 방송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보고서 글을 남겨주셔.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뭘 하나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푸키몬님이라고 또 계세요. 그분도 연락 주시면 이분 남자분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엽서를 제작해서 보내드리거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분도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뭔가 여자친구분이나 연인이 계신다면 선물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그거를 또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인스타그램으로 꼭 메시지를 하나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도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남겨놓으신 댓글에다가 이야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정도네요. 저희의 팬이라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배고프다. 슬슬.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막 이렇게 맘대로 하는 거?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수미상관도 없고 마무리하고 하는 건데요. 수미상관이 된다. 그 뭐야 기승전결 말하는 겁니까? 왜 수미상관이 방송 나오네. 열심히 하다가 녹음 열심히 하고 거의 지금 우리 중간에 떠든 거 말고는 그래도 한 50분 정도는 했을걸요. 해요. 열심히 했어요. 네. 아니 마무리하기 전에 하는 거죠. 시작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해서 그거라도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좀 하고요. 막 댓글로만 얘기를 했다가 연락 안 주시면 저희도 또 가슴이 아플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우 씨 저요? 다음 주 연극이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저는 이제 그쪽 스태프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그거 홍보하는 5월인가 하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날짜가? 근데 그 일정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뭔가 몇 월이야? 5월이라고 합니다. 네, 5월 초중순쯤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거는 뭐 추후에 따로 네. 기회가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또 홍보를 한번 그 당시 또 하도록 하고요. 네네. 5월이면은 아직 조금 남게 남았는데 아직 날 시간이 한창 있기 좋아질 때문에. 때라 좋겠다. 요즘 좀 날이 많이 풀렸는데 날이 좀 더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겨울 같지도 않고 요즘은 또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니 겨울 되게 후딱 지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2월 초에 추위 없이. 확 잠깐 추워진대요. 또 그래요? 마이너스 5도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근데 올해 겨울은 진짜 눈을 한번 못 보고 지나네. 전 생일 때 봤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거 보는데 쌓인 걸 못 본. 내 의미는 그거야. 근데 쌓인 거 안 본지 좀 오래됐어요. 쌓인 거는 진짜 올해는 최근에- 하나도 못 봤어. 맞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오늘 너무 기승전결 없이 또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아는 모나리자라는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진품, 가품, 또 뭐죠? 복제품 이런 부분들이 마구 등장을 하면서 횡설수설한 이야기 네.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과연 진짜 가짜를 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를 논하는 어떠한 가치관적인 것 부분들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 네. 어떤 작품을 보셨을 때 조금 더 재밌는 네. 조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술이 허황됐다라는 이야기를 약간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미술이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허황됐어요. 관객이 뭐 이걸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얘가 뭐 어떤 스킬이 사용이 됐고 얼마나 중요한 작품이고 이렇게 말하느라 바쁘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작품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느꼈느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 막 영화니 이런 거가 막 뭐 대중예술이라 그러면서 약간 무시당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미술도 그런 방향으로 좀 변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 글은 막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거에 비해서 짜증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얘는 조금은 재밌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그렇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가 요즘에 글을 안 쓰는데 제 글을 좀 쓰라고 타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마무리하시죠. 저희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미술 이유식이었고요.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습니다. 네, 저는 배우 최찬우였습니다. 대배우 최찬우 씨와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좀 저 지금 저 하늘에 있어요. 좀 제가 지금 저 땅으로 내려오고 안녕. 싶거든요. 안녕. 또 말은 잘 들어 이런 거.